꼭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입장 표명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회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저도 국민의 대표예요.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오늘 민주당과 짬짬매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의 요구를 따르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이 사건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협치 첫 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영상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민심을 거스르다 큰 코 다칠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영수회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연 설명부터 좀 해볼까요? 그 과거 대선 시절에 대선이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 왜 거부하냐? 죄졌습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과거 영상을 틀자 이제 이재명 대표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박수 치고 뭐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과거 윤 대통령의 영상까지 소환한 걸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특검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도록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특검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021년 9월 달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예. 유리한 것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예를 들어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 뭐 그야 뭐 국회의 어떤 이야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가 예. 또 특검법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검을 민주당이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시로 이 특검의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이른바 그거를 여당에서 봤을 때 독소 조항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특검의 권한을 민주당 검찰 아니냐. 바로 그런 시각이죠. 민주당이 본인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공정한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 윤 대통령의 영상까지 소환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 아닐 테니까 거부 안 할 걸로 믿는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게 검찰도 아니고 야권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특검을 도입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말고 반면 용산 대통령실도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출연해서 박성미 비서관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 중인데 이거 특검법 수용하면 나쁜 선례 남기는 거고 아예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부권에 대한 시사,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부권 남용을 좀 멈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시다 보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실제로 그거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까지 단시간 안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었냐라고 저는 여쭙고 싶고 최상병의 순직 사건이라든지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정말 저는 당당하시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통령실이 이런 외압 의혹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특검하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의 연루설 그리고 공의로 걸려왔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냐. 전 이게 더 늦기 전에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이 통화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자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 논리로 이 사안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특검을 받겠다라고 오히려 입장을 전향적으로 밝히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이승환 행정관님. 최근에 홍준표 시장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연일 때리기에 꽤 많이 힘을 쏟았던 홍 시장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서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야권을 향한 저격을 하셨고 거기에 또 맞는 얘기 하셨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경위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잊고 있던 포인트들, 과연 이게 어디에서부터 뭐가 복잡해졌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는지 조사했는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수사하지 않고 조사했습니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하기 직전에 그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데 8명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면서 이첩을 보류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박정훈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이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다시 이것을 회수해온 이 상황 가운데 왜 여기서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힌트가 도대체 어디 나왔나 봤더니 작년 8월에 한 방송에서 탐사 취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로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한 거다라고 하는 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정말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과연 그 경로했다는 것이 이것을 회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인지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까지 들어가는 특검을 1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특검 갈 수 있지만 이러한 독소 조항은 빼고 이러한 경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독소 조항 얘기를 두 분이 하셔서 이현정 의원과 이승환 행정관이 특검 다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특검하냐? 이거 정쟁용 아니냐? 왜 윤 대통령을 얻느냐? 대통령이 추천하는 추천권도 거의 민주당이 특검 다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결국 그런데 일단 예상된 시나리오들이 있죠.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특검 추천도 다 윤 대통령 겨냥한 혹은 민주당 추천으로 다 이렇게 되면 특검 자체가 공정하게 흐를 수 없다라는 이게 지금 여당, 용산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겠죠? 오늘 홍철호 수석의 말을 빌어보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국회로 와서 제2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한 100여 명이 넘는 의원 가운데 이번에 낙선자들이 있고 이번 혹은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무력해질 수 있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언론의 분석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벌써 이번 경우에는 뭐 17표 정도가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표결에서 통과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모습을 목도할 수도 있게 되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탈표가 예측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때문일 겁니다. 예. 결국 민심에서 확인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고 견제하라는 것이었고 그중에 한 축이 최상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은 규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총선원의 문제가 되었던 이종섭 전 대사의 이른바 도주대사 논란은 정말 크게 국민들께 각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국민의힘이 받드는 길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표결 과정에서 국회에서 다시금 통과시키는 것 저는 그것만이 국민의힘에서도 다시금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오늘 네. 뭐 민정배 의원까지 나서서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술폰 의혹 관련도 해당 수사 검사 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거 한동훈 특검법도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대표와의 의견에 비교적 동의해서 한다고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되게 오래됐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까지 본회의 통과했다. 총 공세긴 한데 이 특검이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뭐 민주당이 이게 다 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도적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번 총선은 물론 우리가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차는 큽니다만은 45대 50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당신들 국회 가서 맨날 특검만 해라 이게 민심일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정말 국민들은 가서 좀 윤석열 정부 좀 견제하면서도 예. 정말 우리 국민들 좀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앵커 보신 저걸 보면 예. 아마 하반기 내내 특검으로 날을 셀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시작해 특검으로 끝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수처 해체하십시오. 그리고 검찰 경찰 해체하고 그냥 특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스스로가 이게 바로 민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예. 언젠가 좀 전에 하던 김진표 의장의 그 말 자체가 저는 현실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정말 지금 우리 국가가 굉장히 내외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특검들 하는 거 물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실이 상당히 어떤 국민 여론을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종섭 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저는 그런 조건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 자 이번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국민들이 더 의욕 가진다면 예. 특검 해보자. 그리고 특검법 자체를 지금 이렇게 민주당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예. 협상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국민들 건의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충분히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합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 지금 이태원 그 특별법 우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를 했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저는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